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황교안 총괄 대표님과의 대화.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할게요. 진행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제가 짰는데 처음에는 환영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다발 증정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 각자가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 제가 소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교안 대표님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고, 첫 번째는 오늘 이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금 전국 투어 중에 계신데 오신 한교안 대표님, 총괄 대표님 환영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창원에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예.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번 딱. 한교안 대표님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서로 인사를 해야 밥을 먹을 때 조금 모르는 사람들은 알 것 같아서 각자의 한마디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천에서 전사옵니다 이 정도로 일단 하고 나중에 개인별로 가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시간 조금 길게 해도 되거든요. 오늘은 식사 정도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자, 저기 끝에 우리 신정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정에서 강홍규 마이더 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해에서 이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통영에서 온 최만인데 그 카톡에 보면 축구의 동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천에서 온 이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소 김택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해에서 손영진입니다. 여기 창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서민성 목사입니다. 저도 창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종수 목사이고요. 황교안 대표님을 예전에 같이 푸주역에서 식사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마지막 기는요. 창원에 있는 최창수입니다. 창원의 남산교회 지나면 한번 모셨었죠. 예, 제가 그 은퇴 장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문산마루 교회를 운영하는 허창권입니다. 네. 위원장님, 사천에서 온 전사입니다. 경남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리면 먼저 이제 한교안 총괄 대표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해지고 나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유명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있는데 내가 오늘 한교안 대표님 만나면 뭘 얘기할까 생각이 드는데 모차르트 쇼핑 그 사람 내 몰라. 근데 모차르트 쇼팽이 좋은 음악을 해서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그 사람. 저는 한교안 대표님 앞에서 피지만 제가 마음으로 못해서 미안하지만 앞에 떠주는 어느 전사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감사하고 그분이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서 그리고 더 유명해지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경호부터 있고 국무총리 하시고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 우리 어디서 이 면전에서 식사하겠어. 근데 그분을 지금 만나서 내가 식사를 하고 있고 이분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고 이분과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감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교안 대표님 더 유명해져서
뭐 전선에 우리 만나주지도 않을 수 있어.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식사하고 있는 너무 고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더 뜨기 전에 다 바쁘지만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온 이 16, 17명을 귀하게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더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에 명함만 내밀라고 오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온 멀리서 통영이든 저 막 달려왔거든요. 기억해 주셔요. 다음에 유명해서 똑똑똑 해가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하게 했을 때 오케이 그때 그 사람이네 해가지고 1순위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오늘 좀 하고 싶었고요. 오늘 뭐냐면 저는 한교안 대표님이 부정선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아무도 안아주는 외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일서도 다수의 소리에 기기는 수겠지만 소수의 진실이 이긴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맞죠? 네. 그 일에 우리는 외롭게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다 문제야. 진실하냐 진실 아니냐 이 싸움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가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고 계시고 총 다 맞아가면서 방패해가면서 서고 있는 우리 한교안 대표님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분을 알아보는 실력이 여러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부족한 것도 많고 저도 연약한 점 많지만 흠을 뜯기 시작하면 너무나 할 말이 많아. 그러나 장점을 보기 시작하고 세워주기 시작하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연약한 점 지병답 시간이 있겠지만 하겠지만 문제를 뜯어내고 그러려기보다는 답을 찾으려고 좀 고민하고 그런 긍정적인 그런 좀 플러스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딱 끝나고 나서 갈 때 그분과 내가 밥을 먹었네. 그분과 식사를 했네. 그분과 이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했네. 고맙다. 이 따뜻한 마음이 이 식사를 하고 나갔을 때 모두에게 잔잔하게 남아있다면 여운 남아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오늘 좋은 식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 길 오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고 이 어려운 시간에 같이 옆에 있는 여러분 동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누가 얘기했죠?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냐? 지금이다. 그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일이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같이 있는 이 동료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환영합니다. 박수 서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교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하고 무슨 인연이 있을까요? 검찰청, 네? 창원 검찰청. 창원에서 예, 창원에서 근무를 했죠. 창원 지검장을 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진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 아까 뭐 사천 얘기하던데 그게 하면 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 맞아요. 다들 창원지검 그러니까 창원을 관리하는 줄 아는데 창원지검장은 충남을 관할하는, 경남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와 같이 그런 인연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이름을 어떻게 그냥 도시 이름을 검찰청에 붙여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것은 2009년도에 와서 2009년 3월에 와서 6개월 동안 근무하다 갔습니다. 짧게 있다 갔는데 짧게 있다 간 이유는 이제 노아무개가 그때 이제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아래 좀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창원과 특별한 인연이 좀 있다는 것을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 제가 강정구라고 아시나요? 강정구? 강정구 교수 소위 이제 그 통일 논쟁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처벌이 되겠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거를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검사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수사 안 하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수사하는 게 많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팀에서 우리 검사에 조사해 보니까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검사한테 영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케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런 걸 수사하면 되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총장한테 보고했더니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상 최초의 수사 지휘권 발동 사건이 생겼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다 검사장으로 승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승진이 안 됐어요. 대통령 말을 안 들어서 약간 제가 그런 적 반국회가 있는 거 보셨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창원지검 와가지고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와가지고 여기서 어땠는가? 여기서 그냥 바로 1년 반 만에 고검장이 됐어요. 고검장 되려면 3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2년 까먹었는데 그거 다 커버가 되고 고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구 고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에 일대에 계시는 분은 저하고 가까운 분들은 야 정말 모든 그 탄 속에서 바닥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그냥 비상.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창원에서 고검장 승진할 적에 모든 일간지에 다 사설같이 큰 걸로 다 썼어요. 그 뭐예요? 누가 저 복귀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정통 보수의 복귀 뭐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귀환 이렇게 달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는 짧게 있었지만 굉장히 기억이 깊어요. 그리고 창원이 반듯하더라고요. 창원이 이때가 다 반듯해요. 새로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창원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반듯해서 아주 행복하게 공부하다가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그 뒤에 부정선거방지제를 만들어서 2020년 1월 2022년 1월 때를 잘 모르겠어요. 2022년 1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건 한 3년 요 전에 이제 부방대를 만들어서 그 소위 부정선거의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어려운 싸움에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계속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공안검사하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다가 또 박해를 받고 뭐 이런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또 그리스도인이 없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일을 얻고 어느 검사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총리 대통령 권한대회까지 이렇게 했죠. 그때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 그게 제 신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를 무슨 음모론자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음모론자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음모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못 들어보셨죠? 처음 3년 전 좀 얘기할 때는 음모론이라고 했어요. 황교안이 그런 사람이 안 줄 알았는데 이런 음모론자예요. 이제 버텼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당 대표 선거할 적에 4명의 후보 중에 3명이 부정선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자기가 소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소리죠. 한동훈만 안 했어요. 자기도 바로 직전에 사전 투표하라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뜻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결국은 객관적인 팩트를 보면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통진당을 해산한 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장관 때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박수 쳤겠다 생각하면 아니에요. 다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이거 만약에 그 심판 기각돼 버리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냐. 안 해도 될 걸 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지키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는데 싸우지 않으면 비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판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부정선거도 우리가 가짜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처벌받아서 교도소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바른 길이고 정의고 이게 잡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선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했었죠. 네. 결국 승리했죠. 네. 결국 정의는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다 바뀔 때까지 계속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같이 하시겠습니까? 예. 같이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1차적으로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의응답 시간이나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통령 중복 질문은 안 해도 그렇게 해주시면 모두가 한 사람 다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한 사람하고 두 번 중복 안 되고 혼자 먼저 하고 다음 사람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쪽은 제대로 안 질문이 나오고 비슷하면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요. 안 그러면 질문 하나 끊어서 답변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을 좀 제한해요. 맞아. 시간. 지금 제가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질문이 답변보다 더 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짧게 하시면 알아들으십니다. 질문은 네. 짧게 네. 질문이 30초 넘는 사람 예, 그래. 안 잘라야 돼. 야, 끊어버리자. 예, 신정은 예, 진행 보시면 예. 질문이 무엇보다 더 마사. 우리가 다시 학과까지 하면서 그동안에 한 시간 동안 노동에 활동을 해봤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해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너무 잘하셨어요. 짤막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왜 뽑았습니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소리도 못 봤어. 충성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잘할 거다. 그래 여기가 경제를 잘하려고 생각해서 뽑지 않았잖아요. 뭐 무슨 해외 이런 걸 순방을 이래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장점이 있는데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당신이 잘하는 걸 해라. 나머지는 장관들에게 맡겨라. 장관들이 외교한 다 잘하는데 거기다 맞다 보면은 본인의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폐 수사. 저놈들이 말하는 적폐. 지금 문재인, 이재명의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수사하면 그냥 요새 얼마 전에 이재명이 조용했던 거 아시죠? 제대로 재판 딱 나오니까 그냥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정이 되는 거예요. 또 부정선거 이거 잡아내면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짜를 쫓아내면.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게 수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기대하는 거는 그래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또 그걸 잘하리라 생각하고 찍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제일 어렵게 하는 이런 적폐를 부정선거 이걸 잡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제가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가서도 집회를 했고 메시지 전해줬고 그 다음에 신재영 대통령 관저에 가서 한 몇 달 동안을 또 집회를 하고 했었어요. 알릴 만큼 다 알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이런 방법으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빨리 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무슨 김건희 이거 대응하려고 쩔쩔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대응하려고 쩔쩔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싸워가지고 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치고 나가는 겁니다. 본인 치고 나갈 수 있는 건 수사죠. 정말 부정선거 수사하기 싫으면 적폐수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수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계속 외치던 분인데 이런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이 전략적으로 잘 싸워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이 적폐수와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정말 물러나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러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길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있겠습니까? 예, 또 다른 분. 예. 강성수 쪽 내가 얘기인데 오늘까지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앞에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그게 참 더러워서 돈 안 받아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정산이 일치가 안 되고 국민들한테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와대 그 박근혜 대통령 계시고 나서 그 안에 그림이라든지 또 그 안에 구속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이 다 가져갔는지 강남 국가에 반납을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한 두 가지가 많지만은 대통령실의 자료들은 다 이제 국가에 보존을 하게 돼 있죠. 그걸 잘 보존했다라는 제가 얘기 들었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숨겨놓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국고에서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 기록 보관소가 있어요. 이름이 아예 그다음 보냈으리라 생각하고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그 공짜로 돈 나가준다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그 계산법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공짜로 나눠준 게 5번입니다. 5번. 2번이 아니라 5번. 그래가지고 내 기억에는 50조 가까이를 이제 퍼줬어요. 50조를. 그 돈이 어디 갔는가? 남은 게 하나도 없죠. 남은 다 써버렸죠. 그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저절로 어려워진 게 아니고 돈 써야 될 때 안 쓰고 딴 데다 헛돈 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겁니다. 말하자면 이걸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떤 역사적인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한번 큰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종무도를 막 써버리죠. 그냥 이 부분은 뭐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윤 정부에서도 포퓰리즘을 했어요. 내가 말은 하지 않아요, 밖에. 근데 윤에 못지않게 굉장히 큰 포퓰리즘을 했어요. 뭐 소득주도, 뭡니까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하는데 내 기억에 저쪽에 50조를 썼어요. 50조는 1년 예산의 1분의 1입니다. 그걸 다 그냥 퍼준 거예요. 비슷한 거랬어요. 비슷한 거랬어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하여튼 이 윤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야 되죠. 이거는 언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적폐 수사에 대한 적폐 요거를 처단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집권해야 돼. 우리 저쪽에 줘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가 집권해야 되고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싸울 건데? 언젠가는 우리 모sul 지킬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 자중질환이 되니까 일부러 참아요. 그러나 가끔씩은 한 마디 참입니다만은 내가 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 터지는 걸 가만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우리 동지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이 종북좌파 문재인계의 기자들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동지들이거든 대부분. 얼마 전에도 어느 지역에서 그냥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무리하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나빠도 나는 빨갱이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네. 농담이에요. 난해한 질문인데 만일에 국민의힘당에서도 우리 1위가 가지가 되어 있으면 무방대는 어떤 것을 제안해야 될 것인가? 국민의힘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연루된 방법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루되는 방법은 주로 사전투표 독려해가지고 거기서 부정선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좌든 우든 남았습니다. 좌든 우든 사전투표해가지고 4일 또는 5일을 잠겨두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것도 조작하지만 전자돌파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투표한 다음에 가로 개표하면 전자수전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묵혀두니까 4일 전에 한 5일 전에 한 것은 5일, 4일 전에 한 것은 4일 동안 묵혀두니까 그 사이에 별별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 제도가 개선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차차선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일 투표만 하자. 우리가 사전투표하지 말자. 이게 막 큰 바람으로 일어나면 우리 우파는 전부 사전투표만 한다면 사전투표가 법에 있는 정식 투표가 아닙니까? 아니죠. 당일 투표가? 당일 투표가 법에 있는 정식 투표잖아요. 정식을 놔두고 옆에 가서 딴짓하느냐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이걸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설계가 나중에는 왜곡돼가지고 엉망이 돼버리죠. 제일 큰 원흉이 사전투표니까 우리가 사전투표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우파가 전부 사전투표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좌파만 사전투표를 하면 조작할 관계 없죠. 조작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한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한동훈이 당일 사전투표하라고 독려하고 다녔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가 당대표 때 사전투표하라고 독려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당일 투표에서는 우리가 해볼 만한데 이길 수 있는데 당일 투표에서 다 지니까 당일 투표 지니까 우리가 당일 투표를 많이 해보자. 내가 오히려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4.15 춤출 때는 103대 180이 나왔어요. 역사상 이런 표차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103대 180 이런 표차는 없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130, 많이 줘도 130. 대부분 막 진다고 할 때 막 5석, 10석 치고 저쪽이 5, 10석 이기는 거지. 이게 무슨 뭐 103대 180 이건 없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108대 170인데 조국인이 뭐 이런 놈 다 합하면 193이에요. 이게 더 벌어진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게 다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막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질문은 안 하셨지만, 그럼 우리가 부정선거를 결국 극복하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7년도에 처음 공안부에 갔어요. 왜 갔냐? 그때 13대 총선에 수사인이 필요하니까 나를 이제 한 사람 차출해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공안부에 있으면서 공안부 하는 일이 뭡니까? 간첩 잡는 거, 또 부정선거 잡는 거 이런 거거든요. 노동에 침투한 조국자를 잡는 거 이게 공안부가 하는 일이에요. 평생 저는 공안부에 있으면서 매번 선거 사범을 했어요. 내가 들어간 것도 13대 총선을 잡기 위한 거고 뭐 간첩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정선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검사들보다도 더 부정선거 수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제 눈에 이게 부정선거로 보이는데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내 표가 되냐 안 되냐 떠나서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저 통진당 여러분 제가 통진당에서 심판 선고한 건 아시죠? 몇 년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14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부정선거 싸움 시작한 지 지금 3년 됐습니다. 그것도 길죠. 그렇지만 많이 시간이 걸려요. 하다못해 옛날에 여러분들 전대협이라는 걸 아시나요? 전대협 아세요? 전대협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죠? 아니 그 전대협은 전혀 다른 거죠. 거꾸로 지금 전대협이 5년 만에 없어졌어요. 5년간 우리 싸워가지고 없애버렸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3년 지났으니까 이제 놔도 된다. 이렇게 했었으면 전대협 지금 남아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큰 싸움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정선거는 지금 3년 지났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 4년 됐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게 반드시 바로잡힐 때까지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우파가 좌파보다 약한 건 뭐냐면 끈기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막 했다가 시간 지나면 1년 지나면 20년, 2년 지나면 없어져. 이 일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부정선거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까지 끝까지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답 좋잖아. 전쟁이 없어진 시점이 1995년쯤일 거예요. 89년도에 만들어서 1995년도에 만들어서 해체가 됐습니다. 지금 연대사 때, 연대사 아니 앞에서 먼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에서 그만둘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는데 탄핵을 당해서 그렇게 지금 포옹을 했나요? 그거는 살짝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은 뭐 별별일 다 할 수 있죠. 네. 민주당은 별별일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계속 탄핵 이제 때가 되면 내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략적 자제를 하고 있어요. 탄핵 청구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자제를 하고 있다. 지금은 아직 몇 표가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난번에 선거를 표결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8표를 이기고 있는데 지난번 한번 선거에서는 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4명이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다리느라고 지금 이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만약에 탄핵이 됐다. 예. 탄핵했을 때 탄핵이 됐다고 대통령을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탄핵되면 그만두면 아니 현재에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탄핵되면 정지가 되죠. 정지가 일단 되죠. 직무 정지가. 네, 정지가 되는데 그 헌재에서 그게 나올 때까지는 누가 이제 총리가 직무 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끝나고 탄핵이 안 됐어요. 예. 인용이 안 되면 또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게 예견이 되는지 만약에 탄핵을 자기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탄핵을 이제 했을 경우에 예정되는 뭐 그런 건 없나요? 예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가야 돼요. 지난번 탄핵할 때도 이 좌파는 뭐 정말 세력들이 막 그냥 정말 불릴 듯 모여가지고 내가 그때 총리였는데 총리 공간이 있어요. 저 삼청동에
그 일대를 그냥 저놈들이 둘러싸가지고 대통령실은 물론이지만 총리도 둘러싸고서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샤우팅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결국 이제 저 탄핵이 된 거고, 저 대통령이 물러쓴 거거든요. 그냥 버텼으면 전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싸움 못하는 이런 거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 이게 탄핵이 청구가 되는데 그게 기각이 되고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잘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한번 실패했건 잘못된 걸 봤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말 대통령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죠. 싸워야 지금 되죠. 어떤 그 액션으로 그걸 돕는 사람은 정강훈 목사잖아요. 아니라고 보나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날 그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포괄적 차별 정신법 반대한다고.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 중간에 방해를 했어요, 집회를. 그건 아세요? 심하게 했어요. 중간에 집회하고 내가 저 시청 앞에 바로 앞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딱 3시간에 2시부터 시작했는데 3시 이제 본 집회 나오고 막 그럴 때 그때부터 막 소음이 나온 거예요. 큰 소리로. 바로 옆에서. 저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에서 가고 같이 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갈 수는 없죠. 그때 정강훈 목사님은 그 총회장인가 그분이 이재명이를 축복 기도를 한 걸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총회장 어느 총회장을 얘기해? 장영 뭡니까? 백석. 예 그분일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분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날. 네. 예,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걸 보고는 이제 자기가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 아이 정광훈 목사 그거에 눈이 갑자기 뒤집힐 사람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네요. 그 오래된 전략가예요.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타는 거예요? 질문이 뭡니까? 아니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질문이 너무 많아. 하다 보니까 대화 형식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현재 이 시국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난감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난감한 시국을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부정선거 아무리 때 들어도 또 그것도 그렇고 그 얘기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부정선거 투쟁 오늘 5시 했는데 또 먼저 한 사람은 4년 됐어요. 민경호 같은 경우. 근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자꾸 아무 변화 없다고들 그러시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당대표 4명 중에 3분이 부정선거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지금 국민들의 반 가까이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꺼내면 뭐 무슨 음모론이다 뭐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정보로 돌아가면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어요. 국정원이 지난번에 선관위 보안점검을 했잖아요. 그때 사전투표도 조작할 수 있고 당일투표도 조작할 수 있고 개표도 조작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걸 기억하시나요? 예.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관 중에서도 이게 정말 그 대단한 조직이죠. 거기가 나선 거예요. 당이 나선 거예요. 우리가 선거 전에 국힘당하고 또 우리 후방대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하고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었어요.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주가 됐는데 나는 여기도 지원사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여 가지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중에 6가지 합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 내가 약국에 양보하겠다. 그런데 그 30여 개 중에 6개라는 게 별 하나만 한 거. 이런 것만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이제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전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선관위원장을 쫓아냈죠. 이 사람이 스스로 나갔습니까? 우리가 쫓아냈습니까? 쫓아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런 많은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정 선거 없었다라고 말 담대하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은 다 이제 그리고 지금 김민전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지금. 자기 이름으로 내놨고 그 나경원도 같이 이제 서명해가지고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카드 하나, 네, 그걸 통해 정말 이제 미국처럼 트럼프처럼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잡아내는 이런 일만 이제 마지막 남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겹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그동안 애쓴 분들에 대한 폄훼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저는 했다고 봐요. 또 말씀하시죠. 예. 질문 드릴 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하시고 예. 그걸 하시죠. 전에 그 창원 간첩단 사건이 있어서 예. 그랬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엊그제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예, 또 똑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엊그제 간첩으로 돼서 이제 된 사람을 잡아서 13년밖에 그 형량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그 다른 거에 비해서도 간첩 뭐 했던 거 거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진 찍어서 자료까지 보내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13년밖에 안 나오는지 왜 답답한 부분입니다. 간첩은 사실은 사형에 준하는 일은 엄벌을 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 법원이 너무 물러터져가지고 난 지금 요새 나오는 양형에 한 30배 정도, 3배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이재명도 1년에 징역 2년 이렇게 됐는데 미니멈 3년에 징역 5년 이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 근데 법원이 물러터집니다. 물러터져서 법원에다 이걸 만들었어요. 양형기준위원회. 양형이 너무 물러터지니까 양형기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죄명별로 다 이렇게 양형기준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형의 경우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로 한다. 뭐 어떻게 사람을 몇 명을 어떻게 다칠 수 있게 하면 사이로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한 양형기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이 부족해요. 이게 처벌을 하려면 제가 처벌을 하려면 처벌의 효과가 있게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은 그냥 온정주의를 나가요. 미국은 미국은 뭐 사형을 사람이 죽였다 이러면 뭐 그냥 사형을 고사하고 뭐 좀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300년형 나오고 이런 거 아시죠? 네.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해봐야 무슨 최악의 경우에도 25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는데 바꾸면서 시작하는데 법원의 행태가 바뀌질 않아요.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아까 양형기준위원회, 양형기준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이 양형기준 바꾸는 게 필요하죠. 네, 양형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인들은 안 해요. 그렇게 또 정치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하니까 이러면 이제 국민의 반향을 일으켜야 됩니다. 반향. 네. 제가 두 개인데 하나만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13년 나오는 거고 엊그제 뉴스 보고 집사람하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하여튼 또 하나는 항상 투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방되니까 투표할 때 항상 뭐 디지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그 컴퓨터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서 거기서 이제 부패나 부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파 쪽에서 지금 갖고 오거나 좀 변형하고 좀 바꿀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자 장치들은 우파를 체크를 했어요. 예전에 2012년도에 왜 체크를 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좀 투표를 되게 편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때는 투표 참여율 제고가 목표였으니까 이래서 이제 만든 거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자적인 축기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 내가 기억하기에 불과 한 3, 4년 만에 이제 악용되기 시작했어요. 불과 3,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부정선거인데 이제 커진 건데 저는 이런 전자적 과학적 조치, 전자적 시스템도 좋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된 통계표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대만식. 대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일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 그 자리에서는 전자개표는 소용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 이러니까 대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죠. 또 둘째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5시간인가 아주 짧게 끝나버렸어요. 아무 자금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아마 길이 거기 있다 싶은데 여러분 블록체인이라고 아시죠? 블록체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당 대표가 될 때 그 우리 당 안에 블록체인 정당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블록체인 정당을 지향하자고.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지금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할 수 있고 또 선관위가 조작할 수 있고 그런 길이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하면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투표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다 검증이 되니까 뭐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블록체인 정당위원회가 제가 당대표 때 만들어져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진척이. 우리가 딴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아니 먼저 아까 먼저 주셨어요. 요즘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서로 이렇게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이게 전략인지 정말 이게 보여지는 게 진실인지 그게 좀 염려되는 부분인데 당원으로서 같이 가야 예전과 똑같은 탄핵이니 뭐니 할 때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정권을 넘겨주고 같이 이렇게 불화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당 대표를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서로 이렇게 엇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이제 염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부방대 대표님께서는 이제 정부나 우리 한 대표님하고의 어떤 관계 노선이 지금 저는 좀 같이 좀 가서 우리가 좀 힘을 받아서 이쪽이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런 우리 같은 자생적인 단체들을 지원을 엄청 많이 해서 많은 세력을 키워주잖아요. 근데 보수의 문제는 그걸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막 저도 여러 군데에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어디 정부에서 뭐 이쪽 보수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는 정말 우리가 소리수 지금 네 군데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보수에서도 이런 이렇게 키워주는 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방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당과 좀 손을 맞잡고 노선을 좀 같이 해서 그래서 좀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힘을 받아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한 대표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이해됐어요. 첫 번째는 전략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관계 방향 관계 노선 한 대표님 관계 협력 같이 가는 함께 네네. 지금 제가 그 당 대표가 됐을 때 2019년이죠. 당 대표 됐을 때 왠지
홍준표가 나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홍준표는 제 검찰 1년 후배거든요. 나는 3달 많은데 1년 후배 뿐만 아니라 내가 초임받은 그 층에 와서 우리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이 뭘 막 공격을 해. 그리고 옆에서 이거 좀 혼을 내줘야 된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어요. 무시. 그리고 옆에서 와이 가만 놔두니까 자꾸 떠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를 우리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힘을 보태주는 뒷바람이라고 생각한다. 뒷바람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같이 싸우다 보면 우리가 내부 총질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그 홍준표의 어릴 적을 다 알거든요. 초임 때 같이 있었으니까. 가족도 다 같이 자주 만나고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다 뒷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동훈도 윤석열도 예를 들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쪽이 아무리 떠드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싸움이 안 되는 방법을 가야지. 싸워서 이길 생각한다.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만 하고. 나는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홍준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 경남 부방대도 마찬가지예요. 경남 부방대 우리 안에 여기 안에 싸움 없습니까? 목사님? 싸움 제 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심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좋은 조직이 안 돼. 근데 안 싸우니까 좋은 조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뭐 있었죠? 도와주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우파 특히 이제 우리 정당하는 우파들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다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볼 때 한 1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좌파가 부패해서 망하고 한 10년 전에 근데 우파가 이제 거꾸로 해버렸어요. 분열해버려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많은 애국 동지들이 모여서 광화문 태극기 부대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아시나요? 난 이게 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불과 몇 달 가지도 않고 2개로 쪼개지더라고. 또 몇 달 가지 않고 이게 3개가 되고 5개가 돼버렸어요. 5개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당대표 때 제가 첫 번째 기초로 내걸었던 것이 통합이었습니다. 통합. 제가 얘기한 통합은 3단계예요. 처음 당내 통합, 둘째는 보수 재정당 통합, 셋째는 국민 통합. 좀 가격이 다 찢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통합을 얘기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정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거 하나 될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거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기독교인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이제 교계가 하나 되면 이게 정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다. 안 되면 그냥 지금처럼 싸우는데 이게 정말 이제 힘든 거죠. 힘든 싸움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됐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한 대표님하고 우리 부광대하고의 관계가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 됐다나요? 같아도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내가 그 답 다 드린 거예요. 지금 2시 10분이거든요. 10분 남았는데 5분 한 2분 질문하고 답변 시간 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가지고 지금 이제 뭐 4분 5일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을 하려면 이거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이제 지난 총선 때 구정선거 관리를 교육을 좀 했습니다. 경남 정책.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이걸 하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홍보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의지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리는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수가 서로 뭐 의견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힘을 내가 결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질문이 아니고 답변입니까? 아니, 질문이에요. 질문이. 첫째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선 다 파악해서 아니 부정선거의 실상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둘째는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셋째는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제도적으로. 제도는 법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법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경남 부광대가 여기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뭐 10명이면 10명에게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샤우팅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지금 이 부정선거 없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당신이 부정선거에 나서지 않으면 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 다음에 못 찍어주겠다. 만약 당신이 부정선거 됐다면 취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니 부정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장을 바꿔라. 이렇게 이제 계속 압박을 하면 거의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 지금 우리는 이제 부광대가 처음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팜플렛을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트로 좀 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하나에 10만 원씩인데 구입하시겠습니까? 4종 세트 하나에 10만 원인데 구입하시겠어요? 부정선거 팜플렛 매뉴얼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대답이 없어. 농담이고 그 4종류를 팜플렛 좀 만들어서 각 4.19 때에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좀 배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선거 앞두고 나서 뭐 참관인 교육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얘기, 또 연역 같은 것도 옛날에 어떤 부정선거들이 있었나 지금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체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다 계시기 때문에 모여서 하기 힘들면 그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좀 재미도 좀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미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부정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공모전을 좀 하고 있어요. 공모전. 지난번에 지난 4.10 총선 때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가? 그걸 이제 글로도 써내도 되고 또 영상으로 해도 되고 이런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1등한 분에게는 500만 원을 주겠어요. 그동안 어디서 나왔나? 여러분들이 부광대 대원들이 다 지난번 모금을 여러분 모금한 거 아시죠? 네, 그 돈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우리 그 4.10 총선 선거구요청 내느라고 18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당 한 400만 원 플러스 40, 한 500만 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5이면 얼마나 됩니까? 18이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거 하고 한 1억 가까이 들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이걸 재검표하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이 지금 든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때는 18분 다 못해요. 이제 그나마라도 하면 몇 군데라도 하면 좀 더 모금을 해서라도 이거 해야 되죠. 한 번 할 때 아마 몇 천만 원 듭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걸 하라고 사실 정부 예산이 최소 흡했는데 또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가 2억 얼마를 받았는데 그 중에 1억 얼마를 또 쓰고 나머지 1억 얼마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공모전 이런 것도 이제 공모전은 또 별도로 다시 또 여러분들이 모아주셨어요 돈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미국에도 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에게도 알리고 또 청년 이분들에게도 이제 청년 공모전들이 그렇게 같이 해서 이분들에게도 내 교육에 우승한 사람이 얼마 준다고 그랬나? 500만 준다고. 네, 500만.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겨가고 있다. 이런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질문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 4.10 선거 쟁소에 말이죠. 180일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180일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4.10 그 마지막 날이 11월 7일이었어요. 그 180일에 11월 7일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두 달 전부터는 계속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샤우팅이 있죠. 법을 지켜라. 대법관 니들 법을 지켜라. 180일 지켜라. 계속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퇴근할 때 보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제는 다시 국민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이제 외치는데 이게 나중에 다 이거다. 제가 볼 때는 나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불법. 법이 18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데 그 처리 안 하니까 불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180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 마음대로 보느냐. 국회에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훈시 규정이에요. 그거도 못하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전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그게 없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선거법 중에 보면은 선거 그 사무는 다른 일에 우선,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180일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어느 조항에는 괄호해놓고 강행 규정이 써 있어요. 강행 규정.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나는 범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것 하나하나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만 해주세요. 화이팅! 무방대 화이팅!